음, 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은 체인이 이 비비 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를 왜 떨어지나, 또 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연속하는 과정에서 체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프레임 쪽을 이렇게 손상을 줘서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마음이 좀, 처음에는 자전거에 흠집이 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은 어떨 때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인들을 이렇게 보면, 관찰해 보면 어떨 때 발생하나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원인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변속 습관, 뭐라 해야 되나, 입문 시기에는 변속 습관이 조금 잘못돼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속기 세팅 부분이 조금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속 습관이 약간 이렇게 잘못된 경우는 어떨 때 그러냐면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말하는 안 쓰는 기어에 비해서 무리하게 변속을 가하면 체인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가령 뭐 이런 경우죠. 뒷변속, 처음에 자전거 사서 이제 이 변속 요령을 이렇게 보통 요새는 많이 안내를 하시는 것 같던데, 가령 자, 이렇게 뒷변속은 이렇게 앞변속도 해야 돼요. 처음에 자전거 사서 이렇게 막 속도를 내기 위해서 큰 쪽으로 변속해서 달리다가 오르막이 나오면 뭐 뒷변속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더 힘드니까 앞변속을 다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이 안 됐는데요. 이거 재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앞변속을 또 빠르게 그래도 재현이 잘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팍 파고들었죠. 비비 쪽으로. 뭐 이제 입문 단계이다 보니까 보통 오르막 가다가 페달에 토크를 많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대로 이제 막 안쪽에 뭐 이렇게 손상을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속을 하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전에 봤다시피 이거 한 3-4번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한번 발생을 하죠. 이거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자전거라서 이렇게 뭐 아마 실제 라이딩 할 때는 이런 일이 잘 발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뭐 체인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뭐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자, 우리가 앞에 큰 체인링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라켓 이쪽 크게 큰 스프라켓 쪽에 걸어놓고 앞변속을 실시하면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체인이 이렇게 꺾여 있죠. 앞쪽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체인링하고 이렇게 봤을 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앞변속을 이렇게 탕 쳐주면 변속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힘이
좀 이렇게 더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변속을 할 때는 약간의 요령인데, 뭐 이런 내용은 뭐 워낙 인터넷상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체인을 갖다가 이제 속도를 이렇게 스피드를 내시다가 뭐 작은 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오르막이 나오면. 그래서 한 네 번째 하나 둘 바이트 중간, 로드바이크는 이제 뭐 중간 이상을 넘기 전에 오르막이 힘들다 하면 앞변속을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체인은 이제 오르막 나오니까 앞에 큰 체인링에 이렇게 물려놓고 뒤쪽을 이렇게 계속 올리다가 더 힘들구나 해서 앞변속을 이렇게 땅 하면 아까처럼 이 체인이 벗겨질 수가 있겠죠. 또 오르막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뭐 페달도 천천히 돌아가는데, 변속이라는 거는 적정한 RPM이 이렇게 페달이 이렇게 크랭크가 돌아갈 때 가장 적당하게 변속이 잘 되거든요. 뭐 앞이든 뒤든. 그런데 뭐 오르막 올라가는데 이거 페달도 천천히 돌아가는 데다가 체인을 또 위쪽에 올려놓고 체인이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앞변속을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제 정확하게 그 체인링에 체인이 이렇게 물리지 못하면서 확 벗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셨던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앞변속을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아까 했거든요. 앞변속을 할 때, 뭐 특히 새 자전거면 또 자기가 입문자라고 생각되면, 자, 이렇게 큰 체인링에서 오르막이 나왔다. 그래서 떨어뜨리더라도 한 번에 막 이렇게 레버를 막 동시에 따닥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약간 텀을 줘서 변속을 하는 게 요령입니다. 자, 뭐 레버 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렸다가 내릴 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뭐 나중에 또 타시다 보면 내 자전거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밍을 줘도 버텨내더라, 뭐 그런 요령이 생기면 요 시간 주는 정도는 또 각자 자전거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일단은 그럴 수가 있다. 이걸 너무 빠르게 뭐 이 변속기는 뭐 이걸 누르지만 뭐 다른 변속기는 또 밑에를 누를 수가 있겠죠. 어쨌건 큰 체인링에서 작은 체인링으로 떨어뜨리는 레버 조작을 할 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내리지 말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변속 습관에서는 이제 너무 체인이 이렇게 대각선이 된 상태에서 앞변속을 하지 마라. 예방법 두 번째, 앞변속을 하더라도 트리밍이 있는 기능이 있는 뭐 변속 레버 같으면, 뭐 없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거면 따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변속기를 작동하지 말고 트리밍 구간 한 번 딱 하고 딱 이렇게 약간 나누어서 하는 게 뭐 이렇게 벗겨지는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뭐 변속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자, 또 뭐 그렇죠. 또 그리고 오르막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 실력을 자기가 잘 알죠. 가다가 이 정도 오르막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기어비를 한다는 거 보통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리 오르막이 막 진행될 때보다는 적당하게 크랭크암
크랭크암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때 앞변속을 실시해 주는 게 체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변속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비싼 자전거를 이렇게 막 손상을 주는 일은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변속기 세팅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자전거를 샀는데 뭐 기분 좋게 타러 나갔다가 뭐 체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아까처럼 벗겨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안 쓰는 기업이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꺾인 각도에서 변속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쓸만한, 그러니까 뭐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한 뭐 중간쯤까지 뭐 11단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쨌건 이 스프라켓 코그의 한 중간쯤에서 그냥 앞변속을 했는데도 툭툭 빠진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잦다 할 때는 어떤 걸 이렇게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뒷변속을 이제 가장 큰 스프라켓 코그로 이동을 시킵니다. 변속을 해서. 자, 변속을 이렇게 제일 큰 쪽, 뭐 10단이면 뭐 하여튼 10단이든 11단이든 뭐 제일 큰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킨 다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요 변속기 안쪽 플레이트 안쪽하고 그 다음에 요 체인면의 간격을 봅니다. 뭐 촬영 장비가 열악해서 이 이상 각도를 보여주기가 어렵네요. 어디냐면 요 변속기 여기하고 요 체인 요 사이 간격, 요 간격이 있습니다. 안쪽.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그 변속기 세팅, 앞변속기 세팅 설명할 때 했는데, 요 체인 바깥면 요 면과 요 변속기 플레이트 요 안쪽 요 사이의 간격이 1mm에서 3mm. 그런데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근접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간격이 근데 내 자전거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두고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가령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지나치게 5mm, 5mm는 좀 심한가? 어쨌건 최대한 이렇게 바짝 이렇게 안 다가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좁지 않고 넓다. 다른 자전거 이렇게 살펴봐서 다른 자전거보다 내 자전거 비정상적으로 좀 넓은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체인이 이렇게 잘 벗겨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계 조절 나사라는 거는 변속기가 움직이는 간격 아래로 떨어뜨리는 한계, 위로 올라가는 한계, 그걸 정해놨는데 이 간격이 넓으면 변속기가 체인을 더 뭐라 해야 되나? 안쪽으로 툭 치게 됩니다. 또 이 떨어지는 변속은 이 바깥쪽 플레이트가 변속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체인의 바깥면을 이렇게 쳐주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간격이 넓으면 당연히 이 바깥면이 체인을 이렇게 많이 더 안쪽으로 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해서 이 간격을 확인해보고 너무 넓다. 그러면 자전거 이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앞변속기 세팅에 관해서는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떨어지는 문제에 집중해서 한계 조절 나사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나는 더 앞변속기 세팅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이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요 체인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때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앞변속기 세팅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속기를 원위치를 시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한계 조절 나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체인 장력을 완전히 느슨하게 해줘야 됩니다. 장력 조절하는 부분은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있죠. 앞변속기니까. 자, 반대쪽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나사는 프레임에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케이블 앞쪽에 자전거 이렇게 변속기 케이블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요령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체인 장력이 아니고, 앞 변속기의 장력이, 자,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헐렁해지죠. 자, 이렇게 헐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이제 케이블 고정 볼트를 약간 느슨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약간 느슨하게 해줍니다. 한계 조절하는 데는 이것까지 풀 필요는 없긴 없는데 또 혹시나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변속기를 아까처럼 뒤쪽 큰 스프라켓 코그 쪽으로 변속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세팅은 된 거지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격을 넓혀주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간격이 좁아지고, 왼쪽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자, 장력 조절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자, 이렇게 변속기가, 자,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아예 닿아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간격이 또 확보가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나사를, 한계 조절 나사를 L 조절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지금 너무 넓어져서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지금은 한 6mm, 7mm 정도 벌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비정상적인 세팅이죠. 자, 이렇게 한계 조절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넓어져 있다 치고,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다시 근접합니다. 최대한 근접시켜서 체인이 닿지 않으면서 하여튼 간격은 이렇게 좁게 1에서 3mm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살짝 닿죠. 그런데 지금 이 자전거는 조금 체이닝의 가공 상태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 어쨌건 닿으면 안 되겠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살짝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이 간격을 1에서 3mm 확보해 줍니다. 영상 찍고 있는데 옆에 이웃이 찾아와서 놀러 오라고 막 그러네요. 어쨌건 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가령 변속기에 따라서 이거 잘 안 되면 약간 잡아당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풀면서
한계 조절 나사를 왼쪽으로 풀어주면서 간격을 확보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나사, 한계 조절 나사, 이 볼트 머리를 이렇게 약간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돌리면서 이 변속기와 체인의 간격을 확보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계 조절 나사를 돌려서 이제 정상적으로 체인과 이 플레이트의 간격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장력을 높여서 정상적으로 변속이 되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것도 풀려 있고 뭐 장력도 당연히 느슨하니까 뭐 당겨봐야 이게 변속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업하기 전에 이제 뒷변속을 떨어뜨려서 뒷변속을 이제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케이블 고정 볼트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체결을 해줘야 되겠죠. 왜 이렇게 작업하냐면은 가끔 이 앞뒤도 마찬가지인데 뒤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력 그렇게 체인 장력이 아니죠. 케이블 장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조절 배럴 그거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돌려도 끝까지 돌려도 뭐 장력이 안 높아집니다 할 때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장력이 안 높아집니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고정 볼트를 약간 풀어준 다음에 물론 조절 배럴 앞쪽 조절 배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오른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이렇게 살짝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너무 힘껏 당기지 말고 살짝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정 볼트를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너무 꽉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케이블 막 끊어먹는 분도 계신데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장력 조절 볼트를 이제 돌려서 장력을 자꾸 볼트라 그래요. 장력 조절 배럴을 아까 우리 반대쪽에 보셨죠? 뭐 여기 반대쪽 이거는 뭐 뒷변속기 장력 조절 배럴이니까 반대쪽에 있는데 반대쪽 거를 아까는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졌죠. 그래서 장력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장력을 높이면서 이제 그 정상 장력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장력 조절 배럴을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돌려버리면 이제 약간 혼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일 이거 작업하시는 분은 뭐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 이거 변속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은 한 바퀴씩 돌리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바퀴씩. 자,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장력 조절 배럴을 많이 돌리지 말고 조금 한 바퀴씩 돌리고 지금 뭐 영상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쪽에서 아까 그 배럴을 이제 아까는 뭐 완전히 장력을 이렇게 헐렁하게 없애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더랬죠. 이제는 장력을 높여야 되니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돌렸습니다. 한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죠. 이거는 지금 체인하고 변속기 플레이트가 닿아서 짜다락 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변속기가 충분히 못 당겨졌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장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작은 체인링을 옮긴 다음에 다시 이쪽 프레임 쪽에 있던 장력 조절 배럴을 다시 이제 시계 반대 방향 장력을 조금씩 높여주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조금 높여주고 다시 테스트. 자, 그래도 소리가 나죠? 또 조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테스트. 자,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또 한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더 작아졌죠. 자,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면 돌려주는 정도를 뭐 아까는 한 바퀴 정도 돌렸다면 이제는 한 반 바퀴 정도 세밀하게 뭐 조금만 더 높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높여주다 보면 이렇게 마찰이 안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뭐 똑같은 말인데 소리가 이제 매뉴얼에는 여기 보면 요 체인과 여기 변속기 플레이트 앞부분 요 간격을 1에서 한 3mm 정도, 그러니까 살짝 떨어뜨려서 닿지 않게 할 정도로 이제 장력을 높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력을 더 높이면 체인을 더 많이 이렇게 당기게 해야 되니까 체인이 또 바깥쪽으로 또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이제 장력 조절 배럴을 조금씩 이제 높이면서 테스트하라 그러면 테스트 해보라고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라 그랬냐면은 이 방법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지인들이 어렵지 않게 잘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물론 있긴 있지만 처음에 이제 정비 입문하시는 분은 장력 조절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혹시 약간 설명이 부족하다 하면 얼마 전에 올린 산악자전거 앞변속기 조정법이라는 영상도 참고해보고 이전에 올린 로드바이크 앞변속기 조정이라는 그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면 지금 이 과정이 쉽게 이해가 쉽게는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H 조절 나사. H 조절 나사를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었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조여주다가 어디에 살짝 걸린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딱 이렇게 멈추면 됩니다. 이제 H 조절 나사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한계 조절 나사라는 거는 변속기가 좌우 움직이는 한계라고 그랬죠. 이게 풀려 있으면 변속기가 정상보다 더 작동해서 체인이 바깥쪽으로 이탈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체인이 바깥쪽으로 이탈할 때 대처법 이래가지고 예전에 영상을 또 올렸더랬거든요. 그 영상 보면 또 이것도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하여튼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맞다. 그리고 이제 또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체인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나, 안쪽으로 또 벗겨지지는 않나.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바깥에 나가볼 일이 있어서 좀 부랴부랴 찍다 보니까 좀 말 자체도 그렇고 영상 자체도 그렇고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변속 습관, 아까처럼 무리한 기어에 비해서 무리한 변속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앞 변속기 이렇게 조작할 때도 좀 너무 급하게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은 이렇게
L 한계 조절 나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바깥쪽으로 체인이 벗겨지는 거는 H 조절 나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를 봐야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벗겨지는 거는, 떨어지는 거는 그 L 한계 조절 나사, L 한계 조절 나사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개떡 같더라도 찰떡까지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